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승국어학원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大家好，一年之计在于春，春天是一切美好的开始。跟着春天的脚步，让我们开始学汉语吧。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봄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 동안 공부를 좀 열심히 못한 거는 이제 포기를 하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봄이 시작되듯이 중국어를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특강 시리즈예요. 처음에 우리 쓰기 특강 집중을 한번 해봤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독해 1부분 특강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독해 3부분 적중 특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독해 3부분이라고 하면 일단 어떤 유형인지 여러분이 물론 아시겠지만 잠깐 보도록 하면 이렇게 빈칸이 5개가 있고 그리고 A, B, C, D, E를 이 글의 흐름에 맞게 넣어주는 그런 문형이죠. 일단은요, 제가 평상시에 강의를 할 때 듣기 지문 같은 거 있죠. 긴 거. 그리고 독해 3부분, 4부분이 이제 지문이 길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해석을 거의 잘 안 해요. 네, 보통 여러분은 이걸 선생님이 해석을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듣기나 독해에서 지문이 길어졌을 때 해석을 안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차피 6급 시험에서 우리가 모든 단어를 안다는 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글 정도만 해도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의 한 반 정도는 HSK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별로 알 필요가 없는 단어들이 대부분이고 설령 HSK 단어라고 할지라도 그중에 6급 단어들은 그닥 자주 나오지 않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듣기, 독해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석을 한번 하기 위해서 온갖 필요 없고 그리고 앞으로 거의 보게 될 일이 잘 없을 만한 단어들을 다 또 언급을 해야 되는 불필요한 행동 을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런 면이 있어요. 사실은 듣기도 마찬가지고 독해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어로 해석을 쫙 한번 했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중국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한국어로 얘를 너무 뜻을 잘 알아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듣기를 듣고 그리고 혹은 독해를 다 해석을 깔끔하게 한 다음에 내용을 알아요. 안 다음에 문제를 못 풀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듣기를 예를 들자면 듣기를 다 해석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한 다음에 자 이제 다시 들어볼게요 해서 푸는 거 그게 이제 더 이상 중국어 듣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듣기를 해석을 다 하지 않고 그리고 독해도 해석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단어 그리고 여기에 좀 중요한 구라든지 따페이라든지 어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것만 우리가 뽑아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항상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그 많은 어려운 단어들. 네, 만약에 예를 들어 우주공학이다. 그러면 정말 저도 모르는 단어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런 단어들을 해석하지 않고도 크게 호흡한다는 말을 제 학생들은 아마 알아들을 건데요. 이게 구조로 크게 호흡을 하면서 충분히 들어서 보기를 이용해서 답을 찾거나 그리고 독해도 나름의 속독 방법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독해 3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하자면 독해 3부분은 독해 1부분, 2부분, 3부분, 4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독해 1부분은 뭐예요, 여러분? 틀린 문장 찾기. 그래서 A, B, C, D가 이렇게 있고 네. 문장이 꽤 그래도 뒤로 갈수록 길이감이 생기잖아요. 2줄까지도 내려가지요. 그중에 틀린 문장 찾기 10문제. 그리고 이 부분은 어휘. 기억나시죠? 따페이 같은 걸로 푸는 거. 그건 제가 특강을 안 하는 이유가 따페이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2달을 계속 쏟아붓는 게 따페이예요. 어떤 특강이란 형식으로 한 30분 요 따페이 외울게요. 다다다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거는 제가 좀 뺐습니다. 그리고 독해 3부분이 이제 요거고요. 독해 4부분이 우리가 토익에 있는 리딩 파트 있잖아요. 긴 장문을 읽고 4개의 질문에 대답하는 파트인데요. 이게 독해가 총 50문제예요. 그리고 하나에 무조건 2점씩이고 100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시간당 우리가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가성비로 보자면 독해 3부분만 한 게 없어요. 왜냐면 얘는 이렇게 글 한 편만 해결을 하면 5문제가 걸려 있어요. 5문제면 무조건 이게 2점짜리거든요. 그러면 10점이 나온다는 얘기죠. 한 편당. 근데 이게 몇 편이 나오냐면 2편이 나와요. 그러면 20점을 따고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게
특징이 뭐냐면 한번 꼬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우르르 캉캉 무너져요. 최소 2개는 틀린다는 얘기예요. 점수가 확 깎일 것이냐.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우리가 좀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 틀린 문장 찾는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힘들게 하나 푸는 게 2점. 요거 쫙 다 풀면 10점. 가성비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독해를 푸실 때 독해 3부분을 제일 처음에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성비로 따지자면. 그래서 독해를 풀 때 가성비 순으로 따졌을 때 좀 좋은 순서는요. 3부분, 4부분, 2부분, 1부분 혹은 3부분, 2부분, 4부분, 1부분 순으로 푸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3부분을 먼저 푸는 거는 공통이죠. 그리고 1부분. 틀린 문장 찾기는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혼란을 좀 많이 한 학생들이 아니면 시간이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끝에 내가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도 가성비가 떨어지는 파트를 뒤에 못 풀게 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거고, 요거는 왜 이렇게 2가지로 제가 제시를 하냐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휘 파트잖아요. 그래서 따페이를 많이 외우신 분들은 그냥 답이 5초만 해도 나와요. 그냥 한 방에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따페이 공부가 잘 되어 있다 라고 하시는 경우는 이렇게 하시는 게 낫고요. 아니면 4부분부터 하시는 게 나은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3부분처럼 긴 거 그리고 또 4부분처럼 긴 거를 연이어서 하니까 막 미쳐버릴 것 같아. 계속 같은 문형을 보는 걸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경우도 밑에 게 조금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3, 4, 2일로 할 것인지 3, 2, 4일로 할 것인지 시험을 치기 전에 조금 마음을 정리를 딱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 이거 해석 다 하고 그런 짓 절대로 안 해요. 오프라인에서도 하지 않는 짓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나 이런 걸 뽑아내는 것보다는 이거 실제 기출문제거든요.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독해 3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리고 요령 있게 큰 호흡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 비법 전수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 B, C, D를 보시는데요. 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읽으라는 뜻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게 어떤 경우에 A, B, C, D를 먼저 읽어두는 게 좋아요라고 말하는 경우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띄엄띄엄 있는 문장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특히 단어가 좀 되게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어렵다든지 이런 단어들이 섞여 있으면 연결되지 않은 문장들, 그것도 순서가 엉망으로 들어가 있는 문장들은 해석이 더더군다나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스텝 1은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관련사를 찾아냅니다. 관련사가 뭐였냐면 우리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아이들 있죠. 그래서 뭐 수이란 단, 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항상 스텝 1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 arch라는 말이 있고요. 물론 여기 high라는 부사도 썼어요. 주어가 중간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게다가라는 말이 보이는 거, 그리고 울룬, 그리고 high, 그리고 그제서야 하는 차이, 이런 것들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B 같은 경우에 우리가 arch가 들어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앞에 뭐가 있을 가능성이 많냐면 점층. 그래서 뿌짐, 부단 요런 애들이 혹시 있는지 그거 보는 거는 몇 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우른, 시, A, 하이, 시, B라고 하면 A든 B든 관계없이 보통 주어 뒤에 또나 예를 짝으로 쓴다는 거. 네, 또나 예 이런 거를 주로 짝으로 쓴다는 거. 차이는요. 보통 앞에 짝이 온다면 只有 A, 차이, B 요럴 가능성이 좀 크죠. 오직 A 해야만 B 하다. 하이 같은 경우는 앞에 거꾸로 뿌진, 부단. 네, 아까 요 하이는 뒤에만 있었고 얼치하고 같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그냥 하이만 있네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접속사를 주어 앞에 얼치를 쓰고 뒤에 예나 하이를 쓰는 거나 얼치에만 쓰는 거나 아니면 뒤에 예나 하이만 쓰는 거랑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뒤에 뭘 썼냐면 넌이라는 조동사가 좀 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이 같은 경우는 앞과 뒤의 흐름이 똑같은 걸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또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면 앞에도
이것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좀 찾기 확실하게 쉬운 것은 이가 좀 쉬워 보여요. 넝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이거 순서대로 풀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네. 하이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빼이가 나오고요. 그리고 빈칸 앞을 다 쳐봤어요. 툭툭툭툭 쳐봤더니 네, 부단이 한 번 빈칸 앞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80번 빈칸 앞에는 뿌진이 있었는데 뒤에 뭐가 있어요? 네, 넝이라는 말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답이 2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뿌진넝 이거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이넝 이것도 할 수 있다. 답이 나오게 되면 얼른 제껴주시고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어차피 우리가 붓단을 찾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붓단이 있는 상태니까 얼치하고 맞는지 한번 보시면 좋죠. 요것도 같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붓단, 슈예, 나뭇잎이 뭐뭐할 뿐만 아니라 슈즈, 나무 가지도 뭔가를 당하고요. 게다가 어떤 나무들은 또 뭐를 당하고요. 너무 흐름 좋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제껴낼 수 있겠습니다. 77번에 B 그리고 80번에 E 해서 두 개를 날려버렸어요. 이제 몇 개 남았죠? 3개가 남았죠. 네, 울룬의 짝을 이용하는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울룬은 또 아니면 얘를 보통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또가 나와 있는 빈칸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76번 앞에는 쉼표, 뒤에도 쉼표가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보통 치게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이제 연습이 되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직관적으로 얘기를 할 때 앞에도 쉼표고 뒤도 쉼표라는 건 앞에 문장의 영향도 받고 뒤에 문장의 영향도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한 요 정도부터 읽어보도록 할까요? 在这里生活的野生大象 이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 야생 코끼리들은 无论是什么什么还是什么什么 해석이 안 되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A든 B든 관계없이 모두 다 到什么什么地步 어떤 지경에 이르렀다? 十分惊人的 사람들을 굉장히 놀래키는 그런 정도에 이르렀다. 네, 충분히 말의 흐름이 좋죠. 그래서 C도 우리가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몇 개 남았죠? 2개 남았죠. 여러분 우리가 5개의 빈칸 중에 5개를 다 넣는 게 아니라 몇 개만 4개만 넣고 끝낼 거예요. 왜? 어차피 나머지 하나는 거기에 들어갈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2개를 이제 풀어보는데요. 78번을 보시면 쉼표 해서 앞과 뒤의 흐름을 다 좀 보면서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고 79번은요. 앞은 마침표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앞에 흐름하고는 일단 조금 끊어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D가 쉼표죠. 따라서 뒤의 흐름을 이렇게 타서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까 우리가 뭘 하나 네모해놨었냐면 차이라는 말을 네모를 해놨었어요. 차이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을 할 때 우리가 지호와 굉장히 상반되죠. 그래서 앞에 문장이 있고 이거 해야만 그제서야 내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늦게 발생하고 순조롭지 못한 흐름을 나타낼 때는 주어 뒤에 자의를 써서 연결하게 되고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순조롭고 아주 빠르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른 시간에 발생하는 것은 지호를 넣어서 보통 연결을 하게 되죠. 그런데 79번 자리는 앞이 끊어졌어요. 즉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어에서 마침표하고 우리나라 마침표하고 좀 달라요. 이 얘기도 잠깐 좀 할게요. 어차피 지금 특강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는요. 서술격 어미 뭐뭐 했어요, 뭐뭐입니다 이렇게 되면 쉼표를 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마침표를 찍죠. 중국어는 그런 식으로 마침표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의 한 주제가 끝날 때까지는 웬만하면 마침표를 치지 않고 쉼표로 일단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기를 한 걸 딱 보면요. 제가 딱 느끼길 때 한 50% 정도, 반 정도는 쉼표로 바꿔야 되는 마침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치자면 이게 뭔가 했어요.
이렇게 끊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마침표를 중국어로 쳤지만 중국어에서는 아직 이 얘기가, 이 화제가 끝나지 않았으면 웬만하면 마침표를 치지 마세요. 그래서 마침표를 쳤다는 거는 완전히 한 호흡을 끝내고 다른 얘기가 시작되겠다는 뜻인데 아직 앞에 배경도 없이 그제서야가 나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A가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저절로 남은 78번은 D가 들어가고 요렇게 우리가 순서가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물론 극단적으로 여러분한테 요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손댄 건 아니에요. 기출문제 지금 그대로긴 해요. 기출문제에서 굉장히 대표적으로 거의 해석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는 케이스를 보여드리긴 했지만요. 보통 관련사 문제는 평균적으로 5개 중에 1개는 보통 있기 마련이고요. 재수 좋으면 2개까지는 충분히 들어오는 문제형이에요. 그걸로 일단 제껴내면 3, 4개가 남아요. 근데 3, 4개 중에 나중에 하나는 안 풀 거잖아요. 그러면 2, 3개가 남는 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떨 때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요. 보통 지금 요걸 비유를 하자면 지금 요 정도 호흡, 네, 앞에 요거 그리고 뒤에 요거 정도에서 끝나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다 읽으면서 이거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듣기 특강을 안 할 거니까 오늘 듣기 얘기를 좀 곁들여서 같이 할 생각으로 왔는데요. 듣기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이란 말은 너무 좀 절대적이긴 하지만 앞으로 한 10년 이상 중국어를 더 배운다 하더라도 6급 듣기에 나오는 모든 말을 알아듣지는 못해요. 아마 중국 사람도요. 어떤 방면의 지식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특수 영역에 대한 듣기가 나오면 다 못 알아들을걸요. 우리가 9시 뉴스에 나오는 앵커가 하는 말 다 알아듣냐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듣고 있는 거지 모든 한국어를 다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듣기를 하면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듣기의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듣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나 모르겠어, 못 듣겠어. 이러다가 좀 아는 거를 들으려고 이제 내가 알 수 있고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내용이 나와도 한 번 내가 못 듣겠어 하면서 듣기의 흐름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독해하고는 달라요. 독해는 여기서 끊어져도 다시 또 가서 읽으면 되잖아요. 듣기는 스쳐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듣기는 끝까지 참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르는 표현이 나와도 모르지만 괜찮아. 그렇게 계속 참아야 내가 알고 또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내용이 나왔을 때 딱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어렵다고 해서 당황을 한다거나 날려버린다거나 그리고 또 안 좋은 행동 2가지가 있는데요. 갑자기 듣기를 하다가 읽기 모드로 바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A, B, C, D 있잖아요. 이걸 읽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안 돼요. 이거를 읽고 있는 동안에 듣기를 아예 못 듣고 계시는 거예요. 듣기를 듣지 않고 맞춘다? 보기를 읽는다? 사실상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보기는 보라고 보기거든요. 4개를 그냥 동시에 이렇게 보고 있어야지 가로 호흡으로 읽기 시작하는 순간 듣기 흐름이 빠져나와 버려요. 그러면 아는 것도 내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것도 안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를 그냥 보기만 해야 되는데 읽는 행위 요거 굉장히 안 좋고요. 2번째는 뭘 계속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속기사처럼. 아마 한국어로 그 정도 속도로 나와도 우리가 적기는 굉장히 힘들걸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어느 정도 나왔으면 뭐 체크를 한다거나 요 정도의 메모로 우리가 가는 거지 내용을 적는다? 그럴 필요도 없고 절대 그래서도 안 되죠. 요건 듣기 얘기입니다만은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독해도 이거 다 알아야 되고 다 해석해야 되고 그렇게 푸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결국 우리가 모든 단어를 알거나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점을 오늘은 여러분한테 꼭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독해 3부분 얘기를 주로 하면서요. 듣기 얘기도 좀 했고 그리고 독해 전반적으로 푸는 그러니까 푸는 순서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방금 얘기한 게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맨날 여러분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단어량이 부족해서 어휘 뜻을 잘 몰라서 문제를 못 풀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문제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시고요. 그리고 겁을 먹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정말 어려운 단어에서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분명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휘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전반적인 호흡을 통해서 그리고 큰 걸 봐서 숲을 보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조금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어는 항상 중국어 전문학원에서요. 유일하게 서울에서 중국어 전문학원 시사중국어 학원과 기초에서 HSK까지 우리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요, 물론 독해 3부분이 가장 위주였고요. 그 외에 제가 듣기 특강은 따로 찍을 생각이 아니라서 듣기는 좀 틀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듣기 얘기도 조금 했고 전반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독해를 푸는 순서도 한번 아까 잡아드렸고요. 학생들은요, 저한테 고민 상담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건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단어량이 부족해서 문제가 안 풀려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이미 본인이 진단이 끝난 것 같아요. 우리 왜 사실은 다른 병인데 소화가 좀 안 된다고 해서 회스탈 주세요. 이런 거 말해도 되나? 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미 진단을 끝낸 상태로 저한테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물론 단어량이 심각하게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막 4급 단어도 모르고 어떨 때는 3급도 모르고 5급도 기본적으로 잘 모르고 그러면 단어의 영향은 당연히 받게 되어 있지만 보통 그것보다 큰 문제는요. 각 부분마다요. 듣기도 1부분, 2부분, 3부분마다 대처 방법이 다르고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각 부분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거나 그리고 큰 호흡을 할 줄 모른다거나 그러니까 단어를 언급한다는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잘게 쪼갠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보다는 크게 보시면 돼요. 좀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큰 호흡으로 이런 방면에서 문제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호흡을 할 줄 모른다거나 혹은 이미 딱 새까만 거예요. 새까마니까 나는 분명히 이걸 못 풀 것 같아 라고 겁을 먹는다든지 지레 겁을 먹는 거죠. 사실은 듣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듣기도 막 엄청 어렵게 들려요. 그런데 사실 보기를 그대로 불러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려울수록 보기를 그대로 잘 불러줘요. 그러면 조금만 이렇게 진정하시면 그대로 내가 사실은 전반적으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불러주네. 이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미 지레 겁먹고 독해도 마찬가지죠. 이거 왜 이렇게 시커매? 못 풀겠는데? 요렇게 되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가 더 많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독해 3부분이 물론 위주였지만 독해 3부분을 통해서 좀 전반적으로 단어, 물론 외우셔야죠. 외우셔야겠지만 전부가 다 단어의 문제는 아니다. 호흡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떤 비법을 써서 각 부분에 대처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신속하고 또 어려운 글이고 어려운 지문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하고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